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지난해 광주에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신 말기인 197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40년 동안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지급되어 온 새마을 장학금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중단시킨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대표적 관변단체로 알려진 새마을의 바르게 살기,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변 지원 등 특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인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 연대 조직인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국원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의 전담 카메라는 바로 저기입니다. 예. 저길 보시고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좀.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 이국원입니다.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국원입니다. 예. 본인 인사가 이름밖에 없습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저는 야박하게 그러지 마시고.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의 소리 취재 기자 예.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 뒤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던 도중에 이제 뭐 계속 그 관변단체 지원 문제를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만 지역 적폐청산 하나 과제로 또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의기투합 했던 그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 이국원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앞서도 일부에서는 80년 5월 광주 이전에 부마 항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부는 이제 광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부인 이 시간은 그 후 전두환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에 대한 평가입니다. 작년 2월이었죠. 광주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라고 있어요. 이게 전국에 다 시도마다 있는 그런 조례입니까? 아니면 광주만 있었던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있는 건가요? 광주만 그럼 작년 2월에 이게 폐지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도중에 한번 변천이 있었는데 경기도와 이제 제주도 경우에 새마을 장학금 그 지급 조례를 그 명목을 다른 것과 통합해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단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새마을 장학금 지급이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장학금이 시행된 것이 유신 말기인 1978년부터니까 벌써 올해로 이제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이 어떻게 보면 박정희를 뒷받침했던 그 대표적인 국민 동원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네. 자신이 직접 썼던 네. 이 글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은 유신 이념의 실천 도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그 뒷받침해 왔던 네. 일종 그 국민 동원 조직이었던 것이죠. 네. 새마을 장학금은 뭐 그러한 그 전국의 새마을 회원 중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그게 뭐 특별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의 그 회비 정도를 내는 회비만 내면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뭐 2년 이상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새마을 그 거기에 가입해서 2년 정도 되면 그럼 거기에 매월 한 얼마 예, 회비라고 하는 것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 보통 시민단체 월 10,000원씩 정도 네. 후원들 하고 있고 한두 네.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쵸.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내는 회비라고 하는 것이 1년에 고작 15,000원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까지는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원 꼴밖에 안 되는 이 돈을 내는 분들이 이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새마을 회원들은 자기 회비를 지출하지 안 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만 많이 들어봤는데 새마을 뭐 정식 명칭 뭐죠 이게? 새마을 회라고 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해고 새마을에 2년 정도 가입을 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일정의 그 회비만 내면 되는데 그 15,000원도 제대로 안 내가지고 납부율이 100%에 못 미치고 이걸 뭐 독려하고 있는 내부 문서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인데 1인당 공납금을 기준으로 매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보통 한 160만 원 그 안팎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장학금 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중에서 16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장학금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높은 장학금입니다. 그 정도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서. 예, 이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뭐 심사해서 이렇게 주기는 합니다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눈먼 돈이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단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단체 회원 지도자 자녀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 또는 시민들의 혈세로 특정 단체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새마을회가 지역사회에 여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새마을회 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기 열정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회비를 거출한다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공익적 봉사 활동을 하고 또 그 가치 하나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것이 설령 공익적 기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혜를 입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광주가 2017년도 북구 새마을회관 명목으로 5억 원을 이렇게 매년 그럼 5억 원씩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자녀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걸 폐지시킨 거군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관변단체에 대한 그 선심성 사업비 지원,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름으로 시민 혈세로 장학금까지 이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마을 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에는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돼가지고 이미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각 구마다 새마을 회관을 짓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 또 광주시에서는 5억 원의 시비를 책정을 해뒀는데 이게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과연 도대체 새마을회가 어떤 일들을 하기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던 것이죠.
새마을회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뭐 바르게 살기나 이런 관변 단체는 어떤가요? 이게 새마을회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규모가 지원 크고, 규모가 지원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역시 예. 사업비뿐만 아니라 네. 운영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비 면면을 보자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기에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년 예. 사업비를 지급하는지를 보면 그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과연 이게 정말 그 지역사회나 공익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인지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업이 많고, 또 그 새마을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그냥 길거리 새벽에 청소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만 아는데 그거 말고 뭘 하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를 뭐 예로 들자고 한다면 내 집 앞 내가 쓸기라고 하는 사업에 광주시의 이제 경우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회가 아니면 거리 청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 60억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청소 환경 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공무원들은 도대체 놀고 있는 것입니까? 네. 광주시의 청소 행정을 새마을회 회원들한테 맡겨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달 이제 한 차례 정도 동별로 사실은 마을 쓰레기를 주면서 사실상 단합 대회를 하는 일종의 좀 모임입니다. 아침 밥 먹고 이제 헤어지고, 대부분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청소 도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식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 뭐 지도자 대회 또는 무슨 단합 대회 하면서 사업 예산의 50% 이상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 자기 회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단합 대회, 그다음에 그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귀한 그 시민의 혈세로 특정 단체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이러한 일에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사업비는 지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안 맞고, 더군다나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또 그 단체의 회관까지 지어줘야 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마을회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히나 지적사항들이 지금 광주에서 그러면 완전히 다 폐지된 건가요? 예, 2016년 박근혜 정부 이제 퇴진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 광주에서도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꼈던 것은 특권이나 반칙이 없는 사회, 그다음에 적폐청산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높았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치 그 무렵에 그 북구 새마을회 회관 건립에 12억 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러저러한 자료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의기투합해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 관공서에 태극기 옆에 출처도 근거도 법적 어떤 이런 것도 없이 새마을기가 개양돼 있습니다. 그 새마을기를 광주시는 광주시청부터 해가지고 5개 구청 의회 새마을기를 모두 내리고 다시는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편성됐던 북구 새마을회 건립 예산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장학금은 2018년도에 지급 중단을 결정을 했고, 작년 2월 달에 그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그 근거였던 조례까지 모두 폐지시키는 작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국원 대표님에 대해서 새마을회 관계자분들이 원성이 좀 자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때 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그 탄핵 또 심판 또 그 촛불 시위 과정에서 한 번도 그러한 그 성격의 집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마을 회원들이 대거 저 녹색 조끼를 입고 금남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현장에 같이 동원되는 그 뭐
처음 있어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예. 이제 그 시민사회의 어떤 그 네. 거센 예. 반발에 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저 위기감에서 음. 우리도 열심히 한다. 시민사회의 한 일원이다. 한 일원으로서의 왜 역할들을 우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해가지고 자꾸 핍박하지 마라. 아, 예.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고 우리도 같은 똑같은 동지다. 한다 해가지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그런 정말 이렇게 뭔가 하시지 않으면 전혀 없을 변화인데 그게 오히려 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혜는 새마을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대해서 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광주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전국 대회가 열렸나 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이 행사에 3억 원을 지원했군요. 야, 이,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에 3억 원이나 지원을 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요. 그 대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특정 단체, 민간 단체의 전국 회원 단합대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시비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이 전국 대회라고 하는 이름은 26번째로 개최가 됐는데 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마치 전국체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청남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도민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예. 올해 이 행사에 아마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아마 그 반영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새마을에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자유청년회가 얼마나 기세등등하냐면 이 전국대회 임원들을 그때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겠습니다만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서 전국대회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2012년도에 그러니까 바르게 회원들의 그 스스로 갖는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크고 할지 좀 예쁜 것 같고 예. 특권 의식이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권력에 가까이 있는 권력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르게가 사실은 그 전신이 있죠. 이 바르게 제 주례 선생님이 인권운동 사랑방의 대표를 지낸 서준식 선생님이세요. 예. 그분이 예전에 저 한 5, 6년 전쯤에 같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길거리에 서 있는 바르게 살자. 그 여기저기 돌에 그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바르게 살기 걔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세운 돌이잖아요. 바르게 살자가 여기저기 있는데 지나 바르게 살지 왜 남한테 강요하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 바르게 살기의 전신이 사실은 오늘 5.18 광주항쟁과 관련한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악명 높았던 그 사회정화위원회 이거의 이게 이제 전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이제 올해로 31년째 맡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네. 사실 이것의 전신은 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했던 이 전두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직입니다. 광주를 짓밟고 나서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었는데 그 하나의 갈래 위원회가 바로 사회정화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그 철권 통치를 뒷받침했던 일종의 폭력기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었는데 전두환 자체가 이제 정치적 도덕적 그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이 사회정화위원회가 그야말로 사회를 정화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수한 횡포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자 5천여 명을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학계의 비판적인 그 지식인이나 교수들 학계에서 모두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700명이 넘는 언론인들 강제 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정부 운동 또 민주화 촉구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 1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을 시켰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무수한 인권 유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38,000여 명 정도가 되는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기준도 없이 자기들 눈에 거슬리면 마구잡이로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88년도 13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제 50 비리 그 청문회가 열리고 그동안에 이제 문제시 됐던 여기에는 이제 새마을운동본부를 움직였던 그 전경환이라고 있었었죠. 전두환의 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본부. 미국 소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농민들을 소 키우라고 해갖고 맞습니다. 완전히 파탄내서 많은 그 농가가 빚더미 안고 자살하고 서울로 야반 도주하게 하는. 예, 그 새마을 문제, 새마을운동 본부 문제랄지, 그 다음에 사회정화위원회가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에 몰린 이제 노무현 노태우 노무현은 왜 갑자기? 예. 노태우 정부에서 네. 더 이상 이걸 이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고, 89년도에 결국은 이제 오공청산의 과제에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제기됐죠. 이걸 해산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2달 뒤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조직 인력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바르게 살기 운동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공청산 과정에서 이 사회정화위원회가 그때까지 있었군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사회정화위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야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80년대에 저희 아버님이 자기가 사회정화위원이라고 그래 도대체 그게 뭔지 좀 몰랐는데 하여간 동네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다. 대학 가서야 제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제가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그 사회정화위원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던 거.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전두환과 평생 동지였던 아버지라고 제가 고백하는 글도 써서 비행기 티켓 6장이 걸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는.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부끄러워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반성하셨고 부끄럽게 여기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이국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8,000명의 삼청교육대로 이게 끌고 간 그런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형편없고 자의적으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게 아주 그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이죠. 땅따리 이기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도 삼청교육대 피해자세요. 그러셨습니까? 거기를 끌려가서 그 PD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랬다는 이유로 그래서 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박찬주 그 군인 인권을 침해했던 박찬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삼청교육대를 다시 부활시켜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망언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삼청교육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나쁜 자기네들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걸로 했는지 또 오히려 역증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기구가 89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되고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출범을 했는데 이 기구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잘못된 거군요. 이제 제가 특히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그 새마을 또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들이 이렇게까지 어깨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그 국민들의 그 세금 또 그 시도민들의 그 혈세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개의 단체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법이 각 단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지금 더군다나 국가보안법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이제 21대 국회에 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이 관변단체의 선심성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그 역할이 과연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 집권당에서 이것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이 가진 그 사회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앞에 결국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법을 시급히 폐기해야 됩니다. 이 네. 지원법에 의하면 그 막대한 그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뭐 예산 지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예, 있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가 대부분 회관 마련이랄지 자기의 사무실을 공공기관 한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막대한 수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기관들이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제 어느 때든 다시 또 부정선거나 또는 정치의 요구, 필요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 폐지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 장학금은 폐지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지원법과 지원 육성법과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구마다 이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각 그 지자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청년민 역시 만약에 그 사업이 정말 공익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한다면은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그 그렇죠.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 특정 단체만을 위한 육성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조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단체가 즉각 해산해야 된다라거나 뭐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자라고 하면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똑같은 노력과 그 열정으로서 평가받아야 되지, 이렇게 선심성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적 흐름도 이렇게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로 변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법과 조례는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선 광주에서 그러한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최소한 40여 년 전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그 진즉 사라져야 될 그 구시대의 유물이 지금까지 광주에서 원존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지역 시민단체 연대 조직인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집행위원장인 이국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